멘토에 관하여 내 앞에 다른 많은 키어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도 이성애자였다. 워싱턴 주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집에 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지붕에 안테나 회전자를 설치해서 우습게나마 MBC 화면을 보긴 했지만 때는 윌랜드 레이스가 방송되기 전이었다. 게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 내가 아는 거라고는 어릴 때는 두들겨 맞고 커서 뇌의제에 걸려서 죽을 거라는 것이 전부였다. 대학에 가서 어떻게 게이가 섹스하는지를 알았다. 거물이는 남성에게 걸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내가 학내 아르바이트를 관리하던 학교 농구팀에서 선수를 뛰던 물쓰건 남학생이었다. 여전히 나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두 남성이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물론 헬스를 한다는 걸 알았다. 또 남자들이 자유하는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고 그 정도는 내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개인은 어떻게 그걸 할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고 또 남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면 친밀감은 더더욱 미지의 세계였다. 어떻게 호모라고 놀림먹지 않고 여정을 표시할까? 어떻게 그렇게 스킨십을 할까? 호모라고 불리는 것은 최악이었다. 저게 자신이 진짜 호모일까봐 걱정하고 있다면 말이다. 당시의 남성끼리의 애정 표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 같은데 잠시 방문적인 이국 당의 낯선 노래였고 나는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고 저녁에 바에서 지인 마티니를 주문하는 것 같은 시시한 말조차 사진을 찾아야 했다. 남자가 자기의 볼 지나치는 내 팔을 붙잡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프리스비 팀에서 선전했을 때 엉덩이를 툭툭 치며 지나가는 것은 그저 경례의 몸짓인가? 그럼 너는 게이 남자들이 뭘 한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내 순진함에 놀란 이성의 여자친구가 내게 물었다. 그 대화 후에 두 주 뒤에 본방학이라 집에 갔을 때 나는 두 손가락 두 개를 내 몸에 넣어보았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 게이 섹스를 배울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알렉산더 지가 새 에세이 집을 쓰면서 웃으며 나를 보고 있다. 내 책 안에는 또 다른 그의 사진들이 있다. 격자 속에 여기저기는 활짝 웃고 있고 저기서는 초파를 던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는 사진은 키스하는 얼굴. 이 사진들은 지가 아이오와 예술학 석사 과정을 할 때 당시 남자친구에게 받으려고 포토부스에서 찍은 것이다. 사진 속 지는 다정하고 장난기 넘친다. 수십 년 전에 그의 삶과 그가 맺고 잊어버린 관계를 볼 수가 있었다. 많은 선들지도 나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맷도로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 하지만은 나와 달리 그는 그저 범인생이 백인계가 아니라 백인 마을에서 성장한 한국계였다. 지어 책은 어린 시절로 시작하지만 장소는 고향인 메인주가 아니라 외국인 멕시코다. 지인은 그 낯선 곳에서 집에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소속감을 느꼈다. 지인은 내 집에 또 에이즈위기가 절정의 시기에 메인주의 고향에서 대학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삶의 실다리를 따라간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더러움을 겪었고 이후에 개인 남성들의 에이즈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성인이 된다. 그의 에세이들은 모두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다. 장미정원에서 시적인 현상에서 유지어로 지의 책이 가진 힘이자 탁월함이다. 그는 처음에는 한 주제에 대해서 슬쩍 암시만 던지고 훨씬 뒤에야 자세히 풀어낸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학부를 졸업하고 1년간 외국에 있다가 2006년에 생물 물리학 박사과정으로 뉴욕에 왔다. 나는 대학원에 내 또래 게이 과학자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랐다. 하지만 교수 중에서 커밍아웃한 게이는 없었다. 새로운 대도시에 적응하느라 시간은 걸렸지만 마침내 나는 과학계 밖에서도 많은 게이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내 또래였다. 학교에서 만난 멘토들은 모두 이성애자였고 과학자였고 또 나이가 있었다. 내 과학 멘토들은 많은 지혜를 일러주었지만 다른 사람과 특별한 몸의 생물학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못했다. 피어들은 대개 다 커서 동족을 사귀는다. 우리는 멘토를 찾는다.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동네 쌓은 열렬을 기꺼이 공유하고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말이다. 나는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1년 전에 태어났다. 2006년 뉴욕으로 이사했을 당시에 나보다 5에서 10살 많은 수많은 게이 남성들은 역병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1996년에 나는 13살이었다. 그의 에이즈 치료 약물에 단백질 분해의 효소 억제제가 첨가되었다. HIV 확진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해였다. 나는 항상 세상에서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이 되어야 했다. 라고 지희가 썼다.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이미 존재했기를 바랬다. 기하학자로서 이런 정서는 기어 인종이나 기어 성, 작가가 되려는 포부에서 분리할 수가 없다. 또한 그가 다른 책에서 썼듯이 HIV 위기라는 상황과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 1989년에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전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았다. 내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맞아줬을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2000년에 뉴욕에 도착했을 때 아주 비슷한 기분이었다. 나를 맞아줄 연륜이 있는 기어들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분. 내 친구들도 넘어갔던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창조해야 했다. 삶은 우리가 배운 것과는 아주 달랐으니까.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비가와 비극을 찾아서 읽었지만 사랑에 승하고 살아남은 게이 소설은 없었다. 에이즈 역병의 시기와 그 전에 나온 기어 작품들에서 지나치게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기어 공동체를 발견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모이는 연맥 관계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꼈다. 젊은 게이 남성은 연정자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게이의 세상에 서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관계가 낭만화되기 싫다는 것도 문제의 적이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젊은 게이에게 어떻게든 세상에 존재하고 어디로 어떻게 관정을 하고 파프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릇이 하는 공개의 치밀한 관계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줘야 했다. 나는 과학계에서 만난 멘토들에게 기어 인생의 본보기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보통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적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글러먹은 시작과 거드는 상실로 가득한 나 자신의 엉망인 싸움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과 항상 가까워 보였다. 훨씬 가까워 보였다. 기어책, 자전소설 쓰는 법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역할의 속임수가 있다. 제목은 무모하는 법이라고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목만 보이는 글쓰기에 관한 책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자전소설 쓰는 법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 삶을 살았던 자기에 대한 기억이다. 지는 기억한다. 지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HIV 시대를 기억한다. 작품 주중에서 초기의 세계를 보면은 그 액터 시비적에서 다친 친구를 실은 구급차 옆면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것은 경찰에게 보내는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가 알고 우리가 아는 그 신호는 간단히 무시되고 만다. 세상을 떠난 벗을 위한 애가 피트를 보내고 지는 그 시대의 무게를 공유한다. 보시자 지인에게 너무 젊은 나이에 주어진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남성을 잃는 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인지 보여준다. 내가 됐다는 미래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죽었다. 친구를 잃은 것은 영원한 가능성의 상실이다. 지는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들린다. 나는 비행기에서 처음 피터를 보내고를 읽고 육신이 위험에 빠진 HIV 양성인 청년 피터와 HIV 음성인 그의 친구 알렉스를 떠올리며 두 낯선 성계들 사이에서 앉아서 흐릿게 울었다. 기억과 경험은 지혜의 핵심이다. 알렉스 지혜는 자신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충분하다. 고통은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있고 HIV에게는 아직도 이 나라가 벌써도 계속되지만 뉴욕에서 들어받아 시대한 내 딸의 게이들은 HIV 위기와 고통과 성실을 잊기가 쉽다. 나는 나의 글쓰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너희 많은 게이 친구들을 만났다. 게이즈리가 여파 속에서 성장하며 게이즈가 어떻게 내 몸에 쾌락한 길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스북 인박스에 처음으로 설명을 기어온 나이 많은 남성은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였다. 얼마 뒤에 그가 나에게 타운으로 와서 싸우려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내 넷플릭스를 보자고 문자를 보냈을 때 나는 놀란 척조차 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진정한 조언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들은 이 성의자 강사와 학생들이 자라간 후 로제 와인을 마시며 보통의 동성애 자들처럼 유대를 느끼고 빠르게 친구가 되었다. 작가 워크숍에서 알렉스 음악이라 이후로 몇 년 동안에 나와 함께 일하게 될 토미와 그래서 워크숍의 작고 세미나에서 알렉스는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면서 회고록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 적었다. 나는 알렉스에게 파트너인 더스틴을 언제 처음 만나냐고 물었다. 나는 작가다. 알렉스지의 책은 표면적으로 무모하는 법에 대한 것이다. 책들은 장면 나는 나다. 장면 2 2018년 나는 12살, 13살 아니면 14살쯤 된 아이다. 이 아이는 나지만 지금은 나는 아이다. 14살 때 내가 살던 골목층 도서관에서 춤추는 댄서 같은 책은 구할 수 없었다. 모든 그런 것을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 그리고 이 책 이런에서 소개할 만한 화제다. 14살의 내가 간구러온다. 나는 내 성적인 지역이 궁금하고 또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엄마한테 그 책을 사달라고 했더니 단순히 뭐하는 법칙인 줄 알고 사준다. 나는 그 책에서 거울상처럼 그려지고 왜곡된 내 모습을 본다. 고약하고 거대한 내 아버지 진짜 미래를 본다. 눈물이 난다.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는 편이 나았다. 그래서 내가 힘겨운 삶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을 테니까 불자동차처럼 붉은 이 책을 또 그걸 앉아서 읽어도 이 책인 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장면 3 알렉스 내게는 알렉스와 그의 작품이 있다. 등등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나왔다. 8장에 백인성에 관하여 해를 끼칠 자격. 뉴스에서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가 아직 중국 내부에만 확산 중이라고 보도했을 때 그리고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일부 언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할 거라고 보았다. 내가 여기서 말한 우리란 자유민주주의 인본주의적인 미국 대중의 상상이자 언론과 전문가들을 말하는 미국의 집단적인 우리이자 거기서 피어나는 모든 소소한 대화에 등장하는 우리이다. 미국인 대다수는 아마 바이러스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이러스를 위협으로 본 이들도 다른 질병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중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모두 무시했다. 라이스의 글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8일 뉴욕 타임즈는 백인보다도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에게 2배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머리 기사로 기사를 올렸다. 뉴욕시에서 변불어가는 인종별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공개하기까지는 우리가 설립한 단체의 하나인 블랙 헬스 공이 컸다. 병이 걸리고 죽을 확률이 큰 집단이 누군지 확인되자 4월 중순에 연방정부는 다수의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도 다시 전면 개방을 추진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흑인성, 가린성 이런 것들이 의사들은 흑인 환자의 통증을 심각하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흑인 여성은 출산 과정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암질환, 심장의 당뇨,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한 많은 질병 발생률이 백인보다 흑인에게 가려서 피부 인종에서 더 높으며 대개 사망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인종, 계급, 지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려면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해리어트 워싱턴과 알란드라 넬슨, 도로시 로버츠 학자들의 방대한 문헌에 따르면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제임스 메리언 심슨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과정에 사용한 소독과 은봉 합사를 개발한 19세기 의사로 엘레베마저 터키, 스키키에서나
연구자들의 묘독에 걸린 흑인 남성들을 수십 년간 치료하지 않고 이 질병의 자연적인 과정을 관찰했다. 정부의 입각은 동의 없이 부여도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고용량의 피임약이 시행이 되었고 등등으로 이렇게 말적선은 백인 등등이 있고 사는 세상에 자, 이 책들에서 매가 생명 권력 백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다 등등의 이런 백인성. 자, 2020년 7월 페트리커는 이 책의 역정에 대한 전쟁, 언어, 그리고 질병에 관한 글을 함께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에 관하여 백신은 마치 너희 제도처럼 한 사람이 자신 몸에 대한 권리적 시각 문제를 제기한다. 율라비스는 미국에서 예방접종과 인정에 대한 논의 중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어떻게 19세기 백신 거부자들이 강제 예방접종에 대한 의미로 너희 제도를 사용했고 너희 제 폐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단지 백신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폐지라는 수사적인 언어를 들며 에너지를 썼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대다수 독자들에게 너희 제에 비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신 접종에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이서는 너희 어떤 아프리카인 오네시무스가 이 나라에 처음으로 백신에 대한 지식을 들고 왔다고 생각했고 감염성 질병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에 유럽 흑인과 토착 미국인들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어쩌면 백인 독자들이 그렇게 자기 관계적인 틀을 벗어나 이 에센 끝까지 읽으며 함께 고심할 거라고 믿는 내가 순진한지 모르겠다. 린치는 백인을 왕으로 생각하는 형이다. 린치는 백인에게 심지어 빈곤한 백인에게조차 막강한 힘을 준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이 해로웠고 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과한다. 2020년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가 게이 흑인 남성 크리스천 쿠퍼를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 쿠퍼는 선두를 바꿔서 세를 관찰하는 중이었는데 여자 쿠퍼는 아무도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사건 후에 직접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자신은 한 흑인 남성의 삶을 소름 끼칠 정도로 어느 방식으로 위협에 빠뜨렸다. 에이미 쿠퍼는 전 쿠퍼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떤 백인도 에이미 쿠퍼가 될 수가 있다. 면역에 관하여 해서 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유원에서 선다. 백신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을 개인의 자유와 그 선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자유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해를 끼칠 자유? 백신을 맞지 않고 맞지 않은 것은 군주의 자유이다. 남에게 직접 해를 끼치더라도 우리 자신의 몸은 왕으로 행세하겠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될 수 없는 거냐고 당연히 따져 물을 수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왕이 되어도 좋다. 이번 주에 내가 한일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두 개의 답인데 먼저 나는 거리로 가서 시위대에 참석. 두 번째로 나는 내 파트너와 내 친구와 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사랑하고 안아주었다. 격리 이후로 퇴근과 나는 밤이면 넷플릭스나 프라임이나 훌루를 보다가 잔다. 이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국에는 국민 국가에서 미국에는 특히 누군가 백인 조선 가운데서 선한 주인공이란 없다. 우리 백인들은 모두 내면의 악당들이 들어있다. 내 할아버지는 그 세대의 전형적인 의식과 나를 아주 아껴주는 인종차별주의자의 성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였으며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를 우르르 보기를 멈추었고 또는 말도 섞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치매로 서서히 죽어갔으며 그분은 여전히 내 DNA 아니었다. 건강은 특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으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가 아주 많은 이들로부터 건강해서 같다는 사실을 지켜봐야 한다. 만약에 건강이 권리라면 그것이 우리만의 권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2020년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선거가 위한 회의다. 어쩌면 네바다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 서참하게 몰려들었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마스크를 청해하니까 집회에 참석했던 허먼 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사망했지만 이런 행동은 계속되고 계속돼서 사람들 죽일 것이다.
백성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들 차이점이 많이 있는 모습인데 백인이 백인 월주의와 투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자, 이렇게 지나가고